진짜 큰 논란은 녹취록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 부분입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 접견에서 은밀하게 상의했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두렵다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, 아니 변호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. 내가 그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김성태가 뭐 하나 들고 있다니까요. 저는 그게 두려워요. 라는 취지로 말한 그 녹취입니다. 들어보시죠.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. 더 말씀이 크고. 그게 뭐예요?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.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 하는 배우.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.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후원금을 냈고,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.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. 정치자금법. 아무튼 저희가 됐다.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따로 뇌물로 또 더 줬다. 현금을 줬다.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. 아니, 그 이미 다 나왔어.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. 로비를 했다. 근데 그게 변호사님한테 나오고 좀 달라요.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.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.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. 굉장히 두렵다. 이 대표의 재판을 김성태가 도와준 것뿐 아니라 이 대표를 돕는 정치 조직, 광장이라는 정치 조직에 불법 자금을 댔다라는 취지의 내용. 변호사님은 몰라요.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게 두려워요. 광장, 실제 하는 조직입니까? 일단 김영주 의원님. 실제 하는 조직이고 저도 한때 그 소속이었죠. 광장 멤버였어요? 아니 뭐 이해찬 총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몇십 년 해왔던 그렇군요. 뭐 조국 전 장관도 거기서 같이 또 책자도 만들었잖아요. 월간지 개간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 바닥 민주당 쪽 사람들은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조직이죠.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다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에 중심에 광장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화영 지사가 본인의 변호인에게 은밀하게 상의하는 내용은 꽤 충격적입니다. 김성태가 이 대표 재판을 도와줘요? 그걸 지금 두 분이 인정하고 있잖아요. 재판에 로비했다라는 것을.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광장에 불법 정치자금을 댔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 녹취록을 이화영 변호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이라는 게 가장 어처구니가 없어요. 그 내용이 저런 내용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선은 지금 굉장히 큰 게 어찌 보면 터진 거예요. 오히려 더 민주당이 말하자면 박 부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 하다가 사실은 엉뚱한 게 터진 겁니다. 좀 예를 들어서 그 광장이라 하는 조직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 아닙니까? 네네. 후견인의 주요한 조직체가 이재명 대표 후보를 위해서 작업을 했고 그 작업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김성태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. 그럼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.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대북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갖고 있는 중국 관련된 사단법인, 이 사단법인에 이제 안부수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사장을 이해찬 전 총리가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조직 플랫폼이고 하나는 돈 만드는 플랫폼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. 이 두 조직에 각각 김성태가 관여됐다 이 부분이 있는 건데. 김성태가 돈 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? 그런 부분이 되면 그거는 아까 우리 그 김영태 변호사가 얘기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제3자 뇌물죄가 이재명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예.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냈냐? 왜냐하면 이 녹취가 중요한 이유는 김영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혐의가 뭡니까? 이 대표 본인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대신 내준 것 아니냐. 이 대표의 정치적인 지원을 기대하고. 근데 이 대표는 김성태와는 내복 한 번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영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광장에 김성태가 돈을 대고 이 대표 재판을 김성태가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그게
두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내복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다 관여돼 있다는 얘기잖아요.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도 쌍방울이 대납했다. 어제는 물론 쌍방울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김성태 개인 돈이다. 그렇게 부사장이 나와서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광장이든 이완영 지사의 사단법인이든 이재명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든 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돈을 줬다. 그렇기 때문에 두렵다.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결국 바로 이제 뭐 여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고소 고발하죠.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휘발성을 갖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재명, 김성태 뭐 심지어는 뭐 예찬 전 총리까지 경제 공동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그 암담한 뭐 이화영 말 그대로 참담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당시에 자기를 변호했던 서 변호사가 이런 엄중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이재명 대표하고 연락도 안 된다.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변호사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거고요. 더군다나 더 강하게 김성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기업인이다.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 대목이라는 것이죠. 예. 아니 그럼 이 대표의 기존의 쌍방울과의 관계와 너무 다른 배치되는 녹취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저희는 말뿐인 그냥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. 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녹취록까지 가지고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김성태 전 회장과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들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래 내용까지 전부 다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뭐하러 광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겠습니까?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밝혀왔던 것은 변호사비는 내 통장에서 나간 게 다 찍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미 검찰은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털고 또 털어가지고 지금의 사안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? 검찰이 이 내용은 기소한 내용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면 이미 검찰에서는 저는 수라는 수는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말뿐인 사항이 더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화영 부지사는 왜 그게 두렵다면서 본인 변호사에게 얘기한 걸까요? 그러니까 뭐 광장이라는 조직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 엮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결국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뭐 제3자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엮을까 봐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. 그러나 그렇군요. 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이화영의 말뿐이다.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이화영은 왜 두렵다고 한 걸까요? 이화영은 뭐가 두려운 걸까요? 김성태는 뭘 들고 있는 걸까요? 두렵다는 이화영. 김성태 터뜨리는 거는 맨날 하는 거짓말이다. 당시 이화영의 변호사가 얘기하자 이화영 부지사. 아니에요. 변호사님 모르는 게 있어요. 팩트 관계 있는 것 같다. 변호사비 대납? 법원 로비? 불법 정치 자금? 뭐가 두려울까요? 김영태 의원님. 예.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1차원적인 겁니다. 무섭다는 거고. 예. 내가 알지 못할 것을 상대가 들고 있다. 그리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 나와 내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네. 라는 예견된 상황에 대한 무서움이 두려움으로 발현되곤 하는데 이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가 두려운 걸까요? 저는 일단 저 녹취록에서 변호사랑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행위를 할 때 네.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, 수사기관에는 말하지 못했던 비밀만큼은 다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대화에서도 알 수 있을 팩트 한계가 있다, 두렵다.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. 당사자인 저만 알고 있다 하면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심리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.
그러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, 그러다 보니까 저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기소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겠죠. 그러니까 이 본인만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변호사한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걸까요?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두렵다라는 그 일반적인 그 감정을 표출한 것 같아서 저는 저 대목이 굉장히 앞으로 추가 이 혐의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